예, 11시 20분 지나고 있습니다. 오후장 전략 세웁니다. 오후장 터닝 포인트입니다. 지수가 코스피는 뭐 숨고르기를 잘하고 있는데 코스닥이 시간이 가면서 낙폭이 좀 커지고 있는 게 고민이죠. 예. 뭐 근데 뭐 시장 자체가 나쁜 것보다는 이제 바이오가 이제 뉴스에 팔아라 세론 때문에 좀 영향을 받는 거기 때문에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오히려 강세기 때문에요. 뭐 그렇게 나쁘게 시작을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. 예, 오늘 두 분 함께합니다.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렬 본부장 오셨고요. 유한타증권 스마트 채널팀 김동공 차장님 함께합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안녕하십니까. 네, 바로 들어가겠습니다. 오늘 오후장 터닝 포인트 첫 번째 내용은요. 네. 파월 의장의 입을 주목하고 있었는데 우에다 총재가 또 일본 의회 가서 얘기하는 게 엔화 향방하고 또 관심이 있습니다. 김장렬 본부장님, 네. 파월이 셉니까? 우에다가 셉니까? 누가 더 어떤 게 중요합니까? 네네. 둘 다 중요한데 네. 일단 파월에 대한 기대는 특별하게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. 우에다에 대해서는 혹시 모르는 경계감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. 예. 네. 그래서 뭐 워낙 달러가 강세가 뭐 달러 캐리 트레이드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일단은 자기네가 한 정책의 이렇게 방향성에 대해서 정당성을 역설한다는 그런 일반적인 걸 본다면 조금 금요일 날까지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. 그런 측면에서는 장에 아직 도움이 되고 있지는 않다고 보여지고요. 요게 지나가면은 그 다음에 기시다 총재 다음에 그 우리 내각 구성되면서 다음 총재죠. 우리 이제 그 총리죠. 예. 네. 총리가 그 선거가 아마 9월 20일 아직 날짜 확정 안 되는데 9월 20일 정도에 한 번 더 거기에 대한 컨펌이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지금 나오는 후보들이 그다지 그 BOJ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명할 것 같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주 금요일을 잘 넘기기만 하면은 좀 많이 수그러들 수 있다는 희망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. 시장은 좀 불안한 모습을 여전히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엔화가 145.3입니다. 그러니까 중요한 변곡점이죠, 그죠? 위로 올라가다가 또 못 오르고 150 언저리에서 움직여주면 좋은데 올라가다가 또 지금 아래로 강세 요인이라 좀 불안 요인입니다. 김동공 차장님은 지금의 조정은 이제 건강한 숨고르기입니까?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? 일단 현재 상황들은 일단 좀 여러 가지 좀 확인이 좀 필요한 상태다라고 일단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일단 대표적인 예가 방금 전에 뭐 질문 주셨다시피 우에다 총재에 관한 이야기들도 일단 좀 주목을 해봐야 될 필요성들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요. 화면에 지금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이 파란색 라인이 어떤 라인이냐면요. 미국과 이제 일본의 금리, 미국 금리에서 일본 금리를 뺀 라인입니다. 그리고 노란색 라인은 코스피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. 그리고 뒤에 이제 불쑥불쑥 솟아올리는 막대 그래프가 경기 침체 라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. 미국 금리가 인하를 하고 일본 금리가 인상을 하게 되면 저기 파란색 그래프가 아래를 향하게 될 겁니다. 이 아래로 향했을 때 당시에 항상 경기 침체들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았었고요. 그리고 코스피 역시도 움직임들이 좋지 않았던 케이스들이 많았었습니다.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일정 부분 이제 일본에서 금리 인상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파란색 그래프 자체가 살짝 아래로 내려오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렇다면 결국 지금 이제 이 우에다와 그리고 파월 중에서 누가 더 중요하냐? 둘 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. 파월 같은 경우는 현재 9월 달에 금리 인하가 될 것이라는 것들을 시장에서 이제 거의 확실시 이제 좀 받아들이고 있고 그 폭이 얼마나 될 것이냐를 이제 좀 해석을 하고 있는 시점이고요. 일본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금리 인상을 이제 좀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다가 조금 시장의 반응들을 보면서 이제 좀 조절하겠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혹시나 이것들이 다시 금리 인상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 있죠. 이 얘기인즉슨 뭐냐? 결국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청산이 나타났을 때 당시의 흐름들은 썩 좋지 않았다. 그리고 일본에서 금리 인상을 한다라고 하면 썩 좋지는 않은 모습들이 나타난다. 이기 때문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들에서 너무나 이제 적극적인 트레이딩 전략들을 구사한다라고 보기보다는 일본은행의 스탠스도 완벽하게 좀 확인을 하고요. 그리고 이 금리 인하가 좀 급격하게 이제 좀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미일 금리차 스프레드가 확실하게 좀 줄어들 여지들이 좀 생기기 때문에요. 파월이 도대체 금리 인하를 몇 번을 계획을 하고 있는지까지도 한번 좀 확인을 하면서 뭐 좀 적극적인 트레이딩 구간들이라고 보기보다는 리스크 관리를 한쪽에 염두에 둔 투자 전략들을 좀 가져가 보시는 것들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뭐 미국을 포함해서 주요 국가들이 다 금리를 올릴 때 일본은 이제 안 올렸죠. 못 올렸죠. 경제 자국 사정 때문에. 근데 뒤늦게 이제 올리려 딴 데는 내리는데 올리려고 하니까 이 엇박자가 나고요. 조금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. 김 차장님은요. 다음 섹터 얘기할게요. 네. 터닝포인트 두 번째는 외국인 기관도 담는 2차 전지죠.
2023년의 영광을 재현할까까지는 기대하지 않고요. 네, 물린 분들 좀 많이 올라와서 그래도 회복이 좀 되기를 기대하는 상황인데요. 예, 김장일 본부장님 그동안 2차 전지 네. 좋게 보셨습니다. 그죠? 뭐 그다지 좋지는 않고 좀 트레이딩 정도였죠. 네? 트레이딩 정도. 아, 트레이딩 정도였나요? 네, 시각이? 네, 근데 이렇게 또 사실 여건이 좋아진 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오늘 보면 또 광범위하게 셀업체하고 양극재 업체까지 같이 오릅니다. 그동안은 이제 뭐 일부 종목만 좀 올랐던 거잖아요. 네, 그렇죠. 어떤 변화인가요? 변화 없습니다. 변화 헤리스가 없어요? 될 것 같으니까 네. 올라갑니다. 예. 수요일 포착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. 예. 예. 그 주가는 많이 빠지면 많이 다시 반등하고 네, 네. 많이 오르면 좋은 뉴스가 미리 반영된 게 있으니까 네. 유한영이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오늘 시초가 엄청 그렇죠. 셌습니다만 프로핏 테이킹은 다 내려가잖아요. 네. 예, 그 비슷한 겁니다. 예, 이제 보세요. 일간을 보지 마시고 주간하고 먼슬리 보세요. 그게 지금 돌아선 장인가. 해리스의 그 지지율하고 비슷하게 최근에 한 달간을 보면 그거랑 같이 갑니다. 네. 그러면 여전히 2차 전지는 이제 해리스랑 같이 하시면 돼요. 지금 이제 트레이딩 구간. 네, 해리스랑 같이 하시면 돼요. 해리스에 베팅을 하시면은 네. 좀 더 간다고 보시고 다만 실적은 3분기까지는 확실치 않습니다. 네. 그래서 롱텀으로 보실 수 있는 그런 진짜 턴어라운드를 생각한다면은 소재주 중에서 양극재보다는 비양극재, 음극재라든지 네. 기타 전고체라든지, 소재주, 네, 가벼운 소재주 쪽으로 여전히. 근데 최근에 뭐 또 전기차 화재 때문에 그러니까요. 올라간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나중에 그 이렇게 반납을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예. 그거까지 감안하셔갖고 트레이딩 네.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봅니다. 아니 물론 이제 항상 기사의 제목들은 좀 세긴 하지만 2023년의 영광을 재현할 것 같냐 이렇게 질문 드렸더니만 해리스 따라가라고 바뀐 거 없다고 참으로 바뀌어주셔서 어쨌든 그러니까 대세적으로 2차 전지가 그렇게 무르익어서 가는 국면은 아니라는 말씀이신데 김동공 차장님은 어떠세요? 핵심을 다 말씀해 주셔서 제가 했어요? 말씀드리는 예. 거예요. 일단 저도 조금 부연 설명 정도 예. 개념들로 한다라고 하면 최근에 2차 전지주들이 좀 올라오고 있는 것에 대한 배경은 이제 해리스 지지율이 올라오면서입니다. 그리고 민주당 전당대회가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러한 이슈, 전당대회라는 이슈를 두고 지지층들을 결집시켜 나가는 효과들이 이제 좀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이제 미국의 민주당에서 일단 좀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정책 그리고 그에 관련돼 있는 전기차에 관련된 매출들이 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들 거기에 대한 정책적 수혜가 기대된다는 그 기대감 정도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지지율에 따라서 움직이는 현상들은 계속해서 좀 움직일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렇다면 이 펀더멘털이 좀 어떻게 움직일 것으로 이제 좀 생각을 하느냐라고 좀 이야기를 한번 해본다라고 하면은 일단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들이 최근까지도 좀 늘어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. 한 4.2% 정도 늘어나고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4.2%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곳이 어디냐를 찾아보면 중국이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.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 우리나라의 배터리 업체들이 주로 고객사로 삼고 있는 곳들이 현대 기아차와 그리고 테슬라입니다. 중국 차는 선전을 하고 있는 반면에 다른 이제 뭐 테슬라와 그리고 현대 기아차의 성장 속도는 조금 더뎌지고 있습니다. 특히나 테슬라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9% 성장을 하는 모습들을 보였고요. 그리고 현대차와 현대 기아 합산해서는 2% 정도 성장을 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. 결국 이 고객사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좋아져야지 우리나라 2차 전지에 대한 펀더멘털적인 측면들이 좀 좋아질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서 모습들이 조금 아쉬운 측면들이 좀 보이고 있고요. 그리고 양극재 수출이 좀 발표가 됐었는데 7월 양극재 수출이 올해 들어 좀 최저치 기록하고 있습니다. 2022년 11월 이후 최저 수출량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. 지금 현재 이런 것들이 좀 기조적인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결국 수출과 그리고 전기차에 대한 판매량들이 테슬라와 현대 기아 쪽에서 늘어나야지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이 좀 좋아질 수 있는 그림인데 거기에서는 조금 아쉬운 문제들은 있다. 하지만 해리스에 대한 지지율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흐름을 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분간의 센티멘트적인 느낌에서는 조금 더 좋은 흐름들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한 가지 더 안 좋은 얘기를 드리자면요. 네. 좋은 얘기 해주세요. 안 좋은 좋은 얘기 얘기 말고. 싫습니다. 네. 안 좋은 게 하시면 안 좋은 걸 받아들이셔야죠. 네. 그 하이브리드 말고도 네.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도 요즘에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. 무슨 얘기냐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하이브리드하고 이 전기차하고 중간이잖아요. 같이 있는 거죠. 네. 그 미국은 아직 시장이 개화되지 않고 이 시장 역시 중국이 중심이고 유럽이 좀 올라오고 있는데 SUV라는 이런 쪽은 등치가 크잖아요. 그러니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하이브리드보다는 좀 더 좀 멀리 갈 수 있는 그런 개념에서 하이브리드의 단점을 가져가면서
그다음에 규모가 큰 전기차의 부담을 줄여주는 니치 마켓의 플러그인이 지금 네. 들어가고 있어요. 그 근데 같은 전기차에게는 네. 기존 순수 전기차에게는 경쟁자라는 안 거죠. 좋은 거죠. 그런데 네. 거기에 들어가는 배터리가요. 네. 배터리가 있지 않습니까? 우리가 전기차 테슬라의 그런 네. 게 보통 80 거의 90kWh입니다. 근데 이제 BYD에서 나오고 있는 이제 PHEV 플러그인은 그거 20%밖에 안 돼요. 아무래도 배터리가. 이제 배터리 용량이 네. 적겠죠. 네, 그런 측면에서 그것이 의미 있게 올라가면은 중국에서는 그 비중이 벌써 20%거든요. 예. 전체 하이브리드 다 포함해서 그것이 보통 중국을 시작해서 유럽이나 미국으로 간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. 해리스만 가지고 그것이 모든 게 해결돼서 영광을 재현할 것이냐. 제가 봤을 때는 네. 그럴 가능성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여집니다. 네. 전기차는 전기 충전 플러그 꽂는 거고요. 네. 하이브리드 차는 경유나 뭐 개솔 넣는 거 그걸 가지고 이제 발전을 해서 이제 충전을 하는 거죠. 거기는 이제 전기차 차저가 없습니다. 그죠? 그렇죠. 근데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전기차 차저도 있고 연료를 넣는 곳이 두 개 같이 있는 그 거예요. 단점은 그렇게 덩치가 커지고 맞아요. 무게가 예. 많이 나간다는 건데 네. SUV에서는 그거를 흡수할 수 있단 말입니다. 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헷갈려 하시는 분이 저도 헷갈려서 좀 찾아봤기 때문에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. 어쨌든 2차 전지 오늘 광범위하게 올라서 좋지만 흥분할 일은 아니다라는 두 분의 얘기 공통점이었고요. 다음은요. 예, 반도체주는 어떻게 해야 될까? 반도체주는 그러니까 고민이 좀 있죠. 네, 좋아 보이긴 한데 뭐 하루 올랐다가 또 좀 약하고. 김장률 본부장님, 그럼 반도체주는 뭘 봐야 돼요? 이게 현상을 세 가지인데 첫 번째 네. 경기 침체가 없어진 게 완벽하다 그러면은 삼성전자는 8만 원, 하이닉스는 20만 원 정도가 갈 수 있습니다. 근데 그게 목일 겁니다. 왜냐하면 반도체 자체적으로 이슈가 남아 있습니다. 고점 논란. 지금 거의 그 가격이잖아요. 네. 그러니까 고점 논란인데 네, 네. 고점 논란에서 세이프한 게 아니고 빨리 흡수한 거는 미국 빅텍이죠. 우리 투자한다니까. 너무 지금 닥달하지 말아요 그랬고 그거 받아서 수요 좋네요. 엔비디아. 그래서 올라간 거잖아요. 문제는 한국으로 넘어오면 조금 얘가 달라집니다. 첫 번째, 삼성 하이닉스는 반도체 고점 논란이 없더라도 HBM 자체가 공급 초과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이상한 그런 걱정이 지금 시장에서 여전히 있습니다. 이것이 하나의 단점입니다. 삼성전자가 너무 잘해갖고 공급이 늘어나면은 어느 순간 공급이 초과될 수 있다. 이거에 컨선이 있는데요. 거기에 대한 거는 삼성전자가 엄청나게 공급을 확 늘릴 수가 없다라는 걸 믿으셔야지 하이닉스를 더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. 두 번째는요.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반도체에서 HBM 말고는 다른 쪽에서는 아직 가동률을 100%를 못 올리고 있습니다. 수요가 엄청나게 좋은 게 아니에요. 일반 레거시 쪽에서. 그러다 보니까 소부장 중에서 HBM 말고 소부장 중에서는 소재주나 이런 것은 실제 실적이 그렇게 서프라이즈가 않습니다.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언더를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간이 지나야 되는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엔비디아가 가이던스를 엄청 좋게 나와야 되는 아주 숙제가 남아 있다고 보고요. 지금 그런 반도체에 대한 시각은 중립이에요? 마켓 퍼폼 정도의 중립 제가 봤을 때 정도? 중립이고 일일비 하는 게 맞습니다. 3주, 4주 투자한다면 일일비가 완전히 적당한 얘기고요. 예. 4개월을 본다면은 삼성 하이닉스가 안정화되는 걸 특히 하이닉스가 안정화되는 걸 보고 소부장은 아주 셀렉티브하게 한 3개 정도로 압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예, 반도체 전략 살펴봤고요. 또 갈 길이 멉니다. 다음 얘기는요. 예, 건설주, 정부 정책, 금리 인하 기대감. 건설주가 그러게요. 오늘 강합니다. 현대건설, 대우건설 2, 3%고 HTC 현대산업개발은 뭐 이슈가 있었나요? 9% 가까이 강세를 오르고 있는데요. 차장님 오늘 건설주 상승의 배경 그리고 건설주에 대한 시각 어떠신지요? 네, 일단 건설주들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가 일단 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업종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사실 이제 8월 8일 날에 이제 국민 이제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이제 확대 방안이 일단 좀 발표가 되면서 주거 공급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. 거기서 나왔던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. 서울에서 미분양을 보겠다라는 마음으로 일단 공급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적극적인 이제 공급 의지에 대한 모습들을 좀 보이기는 했는데요. 사실 우리가 좀 하나 생각을 해봐야 될 것들은 이렇게 의지를 보이기는 했습니다만
대부분의 공급 대책이 그러합니다. 사실 실제 주택 공급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될 거다라는 건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이 공급 대책에 의해서 올라오는 것들은 단기간에 일단 그칠 가능성들은 높고 이것들이 현실화되는 시점들은 좀 뒤에 나올 거기 때문에 좀 뒤에서 오히려 좀 긍정적인 면들을 좀 가져갈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다만 이제 정비 사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절차를 이번 최소한 간소화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이제 조금 지지부진했었던 이제 건설 단지들에 대한 이제 수혜들은 일단 좀 예상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실제로 지금 부동산 수요에 대해서 일단 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성들이 있을 것 같은데 조금은 이제 좀 너무 좀 과열되어 있지 않나, 이제 기대감들이 과열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하거든요. 이유가 뭐냐면 지난 한 주간에 청약홈에서 청약이 있었던 것들이 6건 있었습니다. 서울 마곡이 있었고요, 인천 계양, 경기 용인, 그리고 광주, 그리고 경남 창원이 있었는데 서울은 이제 미달이 없었는데 이 계양이랑 창원은 미달이 났고요. 그리고 경기 용인에서도 일단 미달이 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. 결국 최근에 있었던 모습들은 결국 수도권에 의한 부동산 가격들에 대한 상승, 그러니까 네. 서울과 지방이 따로 놀게 된다는 건 거죠. 그리고 지방에 대한 경기가 살아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만의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면은 신규 사업 추진은 여전히 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. 네. 금리 인하가 나타나면서 공사비가 일단 좀 줄어들 것이다라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지만 아직까지 공사비가 위로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의 상승세들은 이 공급 대책에 의한 단기 상승 사이클로 좀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, 그 말은 추세적인 기조적인 강세를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다. 조금 시간이 걸릴 것 라는 같습니다. 시각으로 들었습니다. 예, 다음 마지막으로 종목 얘기 갈게요. 시간이 많이 갔네요. 예, 김장일 본부장님은 8월 14일 날 코스메카 코리아 화장품주 말씀하셨는데 예, 흐름이 좋고요. 오늘 관심주는 두 분 오늘 시간이 좀 길지 않아서 짧게 해주셔야 됩니다. 김 본부장님. 네, 바이넥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. 바이넥스는 바이오시밀러. 네. 네. CMO 회사죠. 최근에 리포트가 나왔는데 중요한 건 4분기부터 셀트리온 향으로 약템나 바이오시밀러가 생산이 시작됩니다. 이거의 포텐셜이 시장 크기가 4조짜리인데 우리가 향후 몇 년간에 4천억 정도를 가져갈 수 있고 내년 정도부터 500억 정도로 붙게 되면은 지금 1,500억, 600억이 2천억대, 그 다음에 3천억대 매출로 껑충 뛰어오르게 되고 그 마진이 이게 그 CMO이기 때문에 급격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. 그렇게 되면 지금 아마 시가총액 기준으로 한 7천억 얼마 되는데 어떤 그 애널리스트 증권사 리포트에 하면은 한 600억 이상의 이익이 2년 내로 창출됐다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PER이 한 15배 이내, 10배에서 15배 사이기 때문에 그 전체적으로 셀트리온과 CMO에 대한 CDMO에 대한 기대를 가지면 특히나 중국에 대한 제재로 인해서 이제는 그 수혜가 올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소규모 회사로서는 우리가 거의 유일하다라고 본다면은 관심을 가지만 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네, 바이오시밀러 CMO 바이넥스였고요. 김동욱 차장님은 8월 14일 날 오셨을 때 네, 지난주 한국조선해양 말씀하셨는데 조선주도 좀 주춤하는 것 같지만 흐름들이 뭐 견조하고요. 오늘 관심주 이어서 말씀해 주시죠. 네, 일단 한일시멘트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. 네. 소액은 좀 시장에서 좀 가치주로 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. PBR이 0.64인데요. PBR이 1배 미만인 종목들 같은 경우는 ROE가 보통 한 자릿수, 그리고 심지어는 한 2, 3% 정도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.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ROE가 13%, 두 자릿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. 소위 얘기하는 이익 대비 자산 가치가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회사인데요. 이익이 어디서 좀 나오고 있느냐를 좀 살펴본다라고 하면 사실 현재 시멘트 업황들 자체는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. 시멘트라는 것들이 건설 착공 초기에 일단 좀 들어가는 원료인데 착공 면적들이 좀 없다 보니까 좋지는 않은데 이 회사가 실적이 좋게 나오는 이유는 레미탈이라는 마지막 미장 공사에서 들어가는 것들을 생산을 해내기 때문입니다. 이 레미탈에서 시장 점유율이 한 60% 정도 차지하면서 가격을 좌지우지 하는 정도 수준까지 와 있거든요. 지금 착공은 좀 줄어들고 있지만 준공 물량들은 좀 적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수혜가 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최근에 유연탄 가격도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 순환연료라는 것들을 폐플라스틱을 써가지고 그 순환연료 대체율이 37% 되고 있습니다. 유연탄 가격에서 그만큼 이제 자유롭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걸로 인해서 친환경에 대한 어드밴티지까지도 받아갈 수가 있는 상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2050년까지 순환자원 연료 대체율 목표를 한 100%까지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. 이것들이 된다라고 하면 친환경 수혜주로서의 부각도 일단 좀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앞서 건설주 얘기도 했었는데 그죠? 건설주는 조금 무거운 감이었는데 시멘트 쪽으로 네, 한일 시멘트 관심주로
언급하셨습니다. 예, 오늘 오후장 터닝포인트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열 본부장, 유한타증권 김동공 차장 두 분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